36.6% 문재인 지지율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박 대통령 탄핵 다시 평가해야 힘없는 목소리. 여론조사 업체 공정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10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9%가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6%를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공정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월에 잘못하고 있다 40.9%가 잘하고 있다 34.8%보다 높았으나 9월의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효과로 잘하고 있다가 45.9%, 잘못하고 있다 32.2%를 웃돌았다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조사 세부 항목을 보면 응답자들은 경제 분야 및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컸습니다. 한국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3%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을 1년 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21.4%만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관련 응답 결과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40.1%보다 많았습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3%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고 답한 36.5%와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가 지난 10월 27일에서 29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전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7.7%를 기록해 50%가 붕괴됐다고 보도한 국민일보는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과 코스피 지수 2000선 붕괴로 경제위기 불안감 증폭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민일보는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3주 전 39.0%에서 2.2%포인트 오른 41.2%를 나타났다며 부정적 시각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수국골통 극좌 정치 세력들은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가짜라고 매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만 내세우며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앞날은 캄캄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계속 그렇게 국민을 갖고 장난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지지율 추락과 맞물려 자유한국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보다 탄핵감이 많은 게 문재인 정부라며 저주하며 당을 나간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도 없이 돌아왔다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탈당했다가 복당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10월 31일 홍문종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가 쓴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면서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또 이게 나라냐? 따지고 보면 박 전 대통령보다 탄핵감이 많은 게 이 정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의원도 보수대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집을 나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수대 통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총선을 치르기 위한 숙제이기 때문에 자기 당대표가 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너무 늦은 자기 소신을 밝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아직도 커밍아웃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우파 정치권의 비열한 형태를 보노라면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부당 탄핵에 대해 자기 소신을 밝혀준 홍문종 의원에게
비판의 칼날을 굳이 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문종 의원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기 소신 밝히는 우파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만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심한 극우 타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지조와 전략적 사고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갈대 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바보 같은 실수를 변명하기 위해 상상의 극우 세력을 창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장봉기나 폭력적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단체나 여성의 참정권을 반대하고 종교를 하나의 국교로 만들자는 세력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기껏해야 대북정책이 온건책이냐 강경책이냐의 차이인데 이것을 극우라고 하면 레이건도 극우다. 한심하다. 지금 우파가 다 합쳐도 정권 탈환이 요원한 희망 부재의 상황인데 그 작은 세력을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나서 남은 세력이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하면 극우 타령을 하는 변절자, 자칭 중용적 정치인들 EXX, HXX, UXX 등이 갑자기 보수의 기수로 추앙받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이병태 교수는 배부른 갈대들의 망언이 끝날 줄 모른다. 한 20년에서 50년 야당할 각오들이라도 되어 있나? 저들이 이재명 같은 썩은 인간들 옹호하는 것 안 보이나? 뇌물 먹고 자살한 노회찬, 영웅 만드는 것 안 보이나? 드루킹 사주한 선거사범 피의자를 도지사 만드는 것 안 보이나라며 좌파들이 설정해 놓은 극우 프레임에 덩달아 춤추는 위장 우파 정치권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눈치나 살피는 사법부에 대해 현직 법원장이 검찰 과잉 수사와 법원의 영장 남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모멘토 무리, 권력도 끝 있음을 기억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미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주거, 우리의 PC와 스마트폰, 우리의 계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미사의 주거, PC, 스마트폰, 계좌도 함부로 털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조직범죄, 마약사범,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 범죄와 선량한 시민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민주국가이고 선진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법원장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검찰의 지나친 압수수색 광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주거와 PC, 스마트폰, 그리고 계좌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사법부마저 정치 노름화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 법원장처럼 앞으로 더 많은 양심선언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라의 TV는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딱 한 가지만 바랍니다. 재판관이 좌우 논리에 빠져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말고 제발 좀 일관되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 노름에 빠져 균형 감각을 상실한 엉터리 판결의 족적을 남긴 재판장들의 명단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서명해놓고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남북 경협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방한해서 제일 먼저 대북 관련 실세 중 실세인 임종석부터 만났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한국 외교부, 통일부, 안보실장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르겠다였고 결국 실세는 임종석이라는 것을 미국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발표를 이리저리 늦추는 사이 미국에서 먼저 발표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경협 사업 관련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승인 여부에 대해 한국의 말바꾸기와 뒷말 등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11월 중 활동을 시작할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각기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지원 결정 등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모든 국가가 제재 이행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워킹그룹이 본격 가동되면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 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에 알리고 예외 인정을 요청하면 미국이 검토하는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미국이 이 자리를 통해 먼저 남북 경협 사업이 대북 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강경화, 서훈, 정의용 등 돌아가며 인도적 예외 적용 타령질 늘어놓으며 대북 제재 허물기 말장난에 미국이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시스템이 제대로 설정이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철도, 산림, 개성공단 이벤트를 다 날려버렸는데 비핵화 이전에는 까불지 말고 우리 승인 없이는 절대 진도 못 나간다고 강력한 펀치를 문재인 정권에게 날린 셈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미국이 대놓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표한 하지요. 증거 수집을 차곡히 쌓아놓았다가 어느 순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증권가 찌라시를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 제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라고요. 10화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네. 박상배님, 방천화국님, 김은종님, 백남희님, 박수훈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